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UDT 논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많이 대변하듯이 이렇게 풀어서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야기를 하기 일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좀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구독자님들이나 또 여러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너무 이거는 같은 특수부대로서 가재는 개편이다 하고 또 너무 이제 우둔해준다, 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에 불쾌하셨다면은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엄청 저도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리뷰하면서 뭐 컨텐츠 하면서 유튜브 해온 지가 지금 뭐 5년이 넘었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이 뭐지 한 번씩 저도 어떤 발언을 함에 있어서 미끄러진다 아니면은 또 내가 발언을 하는 게 있어서 좀 이게 실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사과하고 정정하고 언급하고 짚고 넘어가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저의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달라 하면서 좋게 좋게 이렇게 컨텐츠를 풀어가는 데 있어갖고 좀 이렇게 긍정적이게 서로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자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 저의 그때의 심정이었고 그날의 컨디션을 풀 때, 그날 컨텐츠를 풀 때의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몇 개 더 덧붙여 볼게요 하고 모 구독자님께서 진짜 장문으로 이 UDT의 논란에 대해서 하고 또 이 UDT니까 이거는 뭐 지략이라 하기에는 뭐 할 정도의 그냥 악의적 치팅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긴 글을 써줬어요. 댓글 중에 이게 엄청 길어서 이분도 이거를 그냥 쓰기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라 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정성스럽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의견에 많이 사람들이 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기 맞다고 계속 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래도 저의 생각은 이렇다 하고 또 나는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다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뭐 UDT 분들 지금 참가대원 분들 아는 대원 아무도 없거든요. 하고 또 UDT를 제가 칭찬하고 뭐 우둔한다 해가지고 달달이 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참가를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생각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치우쳤나 봐요. 생각이나 이제 메시지를 많이 대변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부정적이게 비춰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너무 죄송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아파트 사는데 잼미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베란다 문을 좀 잠그고 컨텐츠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분께서 막 글을 썼는지 왜냐면 이 글에 되게 좀 심도 있고 이분이 되게 진짜 뭐 편향되지 않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일리가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들이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6가지 정도의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한 2가지 정도의 논란이 있더라고요. 왜 그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대변하지 않았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저의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부정적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저의 진짜 그냥 가벼운 생각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강철부대 3가 진행됨에 있어서 반영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개 이제 특수부대 출신의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좀 가볍게 받아들여주면서 이렇게 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고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싹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이게 되게 심도 있는 글들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해 줬는데 제가 다 그거를 언급하기에는 컨텐츠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 사람이 엄청 장문에 이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 이 이야기를 댓글을 읽기 일전에 제가 이 컨텐츠를 올리고 또 오랜만에 또 그러니까 UDT 감싼다고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공정하고 하고 또 약간 좀 신사적인 비판을 하는 댓글들을 제가 놔두지만은 좀 약간 저한테 너무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비아냥대거나 하는 댓글은 제가 다 지웠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전직 특수부대 유튜버분들이 강철부대 3를 리뷰하고 있다.
근데 죄다 특수부대라는 지연 때문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란을 드릴게요. 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연은 특수부대가 좁기는 좁습니다. 뭐 몇 달이 걸치면 이제 알 수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UDT 분들 출전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안면인식 있고 아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진짜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뭐 막 팔로잉 돼 있고 제가 팔로잉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저는 그냥 강철부대 전체 지금은 제가 리뷰 컨텐츠를 하고 있다 보니 그 대원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지. 1차원적으로 알고 있거나 또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떤 어두운 거래가 있었거나 이런 거 없어요. 하고 또 사심이 있거나 뭐 사심은 뭐 있을 수 있죠. 예, 저 유튜브란다. 강철 부대에 제가 또 개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심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연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제 힘있게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30대 후반 40대 아재들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조달님은 젊은 축에 속하기도 하고 평소 합리적인 말씀을 하셔서 다를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서 저도 되게 좋게 봐줬는데 생각이 바뀌어버린 부분이 너무 이제 저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특수부대는 우리 형 내 동생 중 한 분인 것 같아 실망이네요. 그래서 저도 조달님의 의견에 몇 마디 남깁니다. 이 몇 마디 굉장히 기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되게 호의적이었었는데 지금 많이 좀 이제 부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쨌든 제가 했던 발언들이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내비치고 싶었던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냐라고 하면은 뭐 죄송스럽지만은 그때 당시에 컨디션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막 부정하고 싶다 뭐 이런 말 없어요. 이런 생각은 없지만은 죄송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제가 이제 이게 편집이 없어요. 예, 제가 편집 없이 항상 컨텐츠를 쭉 해왔어요. 진짜. 예.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에 비해 뭐 발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되거나 그랬던 적은 그래도 좀 많이 없었던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또 제가 뭐 아닌 부분 아니면 또 이 부분에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수 포인트 이분께서 이제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있었다면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이 MMO 했다면 룰 설정이 잘못이다. 예, 제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들어가기 전 UDT 대화래요. 예, UDT 분들이 강철부대 3화 때 대화들이 있나 봐요. 그게 그 뭐지 팬들이나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다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정종현 대원께서 그대로 들어가 했나 봐요. 왜냐면은 그 진수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못 가가지고 그 앞에서 들어가라 했대요. 예. 들어가라고 했대요. 이 분께서는. 그래서 김경백 님도 들어가 그래서 다시 또 정종현 님께서 그냥 들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강철 부대를 보고 재밌게 보고 이제 리뷰를 하는 입장이지만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도 놓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아니면 이때 뭐 제가 한눈을 팔았는지 이런 멘트들은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은 실제로 이 진수 포인트가 애매모하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고 이 UDT 분들이 의도하에 그냥 잘라먹고 간 거다라고 이제 팩트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둔을 했었어요. 예. 왜냐면 저도 덧설조스에 나가보니 하고 또 강철부대 원에 특히 참가했던 대원분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비하인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그랬지만 되게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미션을 할 때 사전 고지를 절대 안 해줘요. 왜냐면은 당일날 고지를 그냥 바로 미션할 때 그 미션장에서 그냥 바로 해줘요. 돌발로.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예. 그런 기준들에 저는 이번 문제가 하나라고 전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건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대화를 듣고도 어떻게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대화를 듣질 못했습니다. 들었다면 좀 더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제가 또 다른 이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제가 일일이 듣지 못했어요. 왜? 그건 이제 제 과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진수 포인트 깃발과 제작진들이 일렬로 여러 명이서 서 있었는데 굳이 저기까지 안 가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도 강철 부대를 보지만은 완전 초집중해서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지금 이제 구독자님처럼 완전 이분은 완전 세세하게 분석적이게 이렇게 다 보시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캐릭터 하나하나가 뭐 말투
뭐 제스처, 흘리고 있는 뭐 땀방울 이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나 봐요. 지금 구독자님은. 그래서 저보다 더 약간 뭔가 좀 더 치밀하게 좀 봐서 정확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USFF는 바본가요? 일리 있는 말이죠. 이게 진짜 일리 있는 말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제 할 말은 없어요. USFF는 진짜 바보라서 뭐 그렇게 정석적으로 하고 더 길게 가고 더 힘들게 미션을 했겠냐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 제가 또 UDT의 이러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잘라먹기는 아니더라도 약간 약간 좀 깨를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비하인드가 생각나는데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한 팀장하고 그러니까 미국 팀장이 있고 4명이 이제 국내 특수부대 전역자라고 해가지고 찰리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더 솔저스 때. 그래서 5명이 있을 때 통역 이제 한 팀마다 외국인 팀에는 통역이 붙어요. 예. 통역하신 분이 미션을 제외하고는 다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하는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이 사람이 하는 메시지를 서로서로 통역을 해줘요. 예. 중개 역할을 해주는데 요한 팀장이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USF는 바본가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한 팀장이 갑자기 떠오른 게 요한 팀장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션을 너네들은 이기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예능이란 건 나도 안다. 그러니까 요한 팀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랑 그 고인호 대원님, 박항렬 대원님 이렇게 세워놓고 박세원 대원님 이렇게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거 예능인 거 안다. 근데 너네 이거 진짜 예능으로 접근하고 싶냐? 아니면은 진짜 현역 때 작전처럼 접근하고 싶냐? 나는 현역 때 작전처럼 접근하고 싶다. 나는 예능인 것도 알지만은 근데 진짜 막 총기 총기 이렇게 긁는 거, 사람들 긁는 거, 그다음에 방아쇠 손 놓는 거, 예를 들자면은 그다음에 뭐랄까 막 평상시에 힘들게 미션하거나 산악행군 할 때도 총기를 이렇게 경계하면서 행군하고 막 자기는 그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림으로는 FN 그림으로 잘 나오죠. 더 솔저스 그림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요한 팀장은 스웨덴 사람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든 비행기 타고 갈 사람이잖아요. 잘 나오든 못 나오든 크게 이렇게 뜻이 없다라고 저는 그 당시에 인식을 했나 봐요.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나쁘게 봤는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되게 오래 남고 싶고 이렇게 찰리 팀까지 꾸려지기까지 엄청 고생해서 여러 가지 서바이벌을 견뎌내서 내가 찰리 팀까지 이렇게 입성을 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10분 남지 10분 이렇게 나오고 일찍 떨어져 버린다. 이런 건 저가 원치 않다라고 제가 당시 의견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어떤 편법이나 미션에 있어서 어떤 그 미션의 어떤 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요령 같은 거가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난 부리고 싶다 하고 나는 여기서 오래 살아남고 싶다 이기고 싶어서 진짜 힘들게 왔다. 왜냐면 강원도가 촬영지였는데 저는 사는 곳이 전라남도 땅끝이에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올라온 약간 의미가 저는 진짜 되게 잘해보려고 이제 간 게 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의욕도 되게 많이 타올랐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율을 할 때 하고 또 요한 팀장님뿐만 아니라 미특수 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사스 팀장님도 영국 팀장님인데 그 팀장님도 그거 유독 이제 미국 팀장님들은 굉장히 정석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근데 어떻게 보면 예능이라든지 실제 작전이라든지 군인 정신이라든지 시청자들의 어떤 니즈는 너무 좋은 어떤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미션이 다 끝났는데도 그래서 미션이 다 끝났는데 총 절대 벗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한 예를 들자면 미션이 다 끝나면 사람이 퍼지잖아요. 예를 들어 산악인군 굉장히 힘들게 미션했었는데 총 내려놓지 마라. 총 이렇게 막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군대 있을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냥 병사분들로 이렇게 군입대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하고 지금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USFF는 바보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구다리가 굉장히 생각이 나요. 그래서 UDT 분들은 다 국내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예능을 하는 거고 내가 한국에서 이제 살 거고 한국에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승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높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건 지금 이제 외국인 팀장님들 제가 모르지만은 그때 이제 요한 팀장님 같은 경우는 나는 지더라도 그러니까 지고 이기는 거가 미련이 아예 없으셨어요. 이미 입금이 그러니까 전 그때 그랬죠. 입금
다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멋있는 그림만 1분 1초 남기고 이제 가고 싶은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오해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에 차이지 않나. 왜냐면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기고 싶거든요. 예. 이기고 싶고 계속 올라가고 싶고 남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의욕들이 그러니까 이런 의욕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하는 게 되게 한국말로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게 되게 의욕이 굉장히 막 엄청 집중돼 있고 이런 거에 엄청 이렇게 막 포커싱이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UDT 분들도 거기서 이제 이겨야 된다, 벌어지니까 이겨야 된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라 먹거나 하는 것들이 제가 아까 그랬던 그런 구다리와 약간 비슷하게 연상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하고, 반대로는 UDT가 먼저 도착했더라도 진수 포인트 전에 해상으로 진수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 못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UDT가 먼저 진수 포인트 전에 해상으로 진수했을까요? 그러니까 도착했었을 때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일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패들에 대한 부분을 하셨어요 이분이. 두 번째, 패들, 조달님 말씀대로 본인과 제작진들만 아는 내용이라 저도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없던 패들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혹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패드를 뭐 제작진분들이 줬다 이렇게 리뷰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추론하고 있거든요. 네티즌 분들도. 그래서 쟤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반박했냐면은, 패들이 떨어졌는데 빨리 다이빙 해가지고 패들 확보해가지고 또 올라타가지고 다시 패들지를 빨리 저었는데 그 전후 사정이 편집됐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안에 진짜 뭐 이 진실은 참가했던 대원들과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제작진 스태프들만 알 것이다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UDT 분들은 우둔했죠. 왜냐면은 실제로 그랬을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참가 플레이어로 나가봤지만은 저가 플레이할 때 굉장히 멋있게 했었던 플레이들과 팀에 헌신했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왜냐면 저만 여기에 더솔저스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뭐 20명 대원과 마스터 4명들도 다 나와야 됐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다면, 제가 또 엄청나게 캐리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분량이 너무 안 나와. 하고 또 내가 그 당시에 더솔저스의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멋있게 하고 내가 멋있게 캐리했던 부분들은 다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잘렸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대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IBS에서 미끄러지는 부분은 아쉽지만 말 그대로 실수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좀 이렇게 이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좀 그래도 이성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제 이야기에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다 제 이야기를 부정적이게 프레임을 씌워갖고 보는 게 아니고 맞는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해줘 버리니까, 하고 또 엄청나게 장문이거든요. 아직도 지금 그 이야기에 지금 중반이 안 흘렀습니다. 지금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좀 지루하더라도 좀 들으실 분 있으면 들으십시오. 그래서 킥박스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조달님은 관점의 차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공감 못하겠습니다.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전직 특수부대원입니다. 맞죠?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 있고, 또 어쨌든 UDT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 뭐 혹은 저도 이제 특전사를 대표해서 잠깐 나왔던 그런 거겠죠. 근데 더군다나 논란이 된 인물은 UDT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그냥 운동 잘하는 일반인이었으면 예로 들어주신 박구님처럼 오히려 전략적이었다고 칭찬하는 여론이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실드 치는 것 같아. 코멘트 달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네요. 이거는 이야기를 마저 다 읽고 말씀드리고 겁나 기네요. 이기 구다리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박구님하고 똑같은 지략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UDT 분들은 네티즌들이 인식하기를 다수가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치팅과 부정적인 지략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꾀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박구님의 지략처럼 이것도 하나의 뭐 지략에 속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오해가 있었다면은, 왜냐면 제가 또 주저주저리 25분 정도의 컨텐츠를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의 어떤 그 워딩은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마스크 논란이 있는데, 지금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마스크는 수경과 다르게 면적이 넓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어요. 저 이거를 몰랐어요. 예. 마스크가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예. 근데 대조되는 게, 미특수는 마스크가 없었어요. 스킨 꼽는 사람이 그냥 눈 뜨고 들어가가지고 킥박스를 찾았어요. 근데 UDT는 마스크를 끼고 스킨을 꼽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몰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당기는 씬으로 한번 나왔잖아요. 예. 킥박스 획득했잖아요. 근데 그 편집하신 분이 그 구다리가 UDT가 스킨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줘야 되죠. 왜? 같은 미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한 컷 보여주고 여기 한 컷 보여주고 여기 패들링 하는 거 보여주면 여기 패들링 하는 거, 여기 테러범 잡는 모습 보여주면 여기 테러범 잡는, 왜냐면 각자 이렇게 플레이하는 시점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편집자분이 실수를 해서 그런지 당겨서 킥박스를 획득해가지고 이미 획득을 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줄을 당겨가지고 5m 있는 킥박스를 획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부위에 있는 줄을 당겨갖고. 근데 그 수경을,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다시 이렇게 그 한 거를 또 송출한 거는 편집자분이 좀 잘못 이렇게 그걸 한 것 같아요. 그 그 두 개를 그러니까 편집한 것 같아요. 봐보세요. 킥박스를 당겨가지고 획득을 했는데 왜 스킨 꼽아요? 스킨을 왜 또 꼽아?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 한번 스킨을 꼽은 게 아닌가, 미션 하면서. 왜냐면 이 구다리를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인 한번 꼽고, 원래 이제 미션 할 때 전개라든지 그거는 그 실제로 이제 당겨가지고 하고, 이제 미션 다 끝났을 때, UDT 분들 그 스킨 꼽은 게 미션에 없었다 보니까 그림이 좀 안 사니, 그러니까 제 예상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패드를 해가지고 아까 그 시점에서 이어붙이게 스킨 한번 꼽으세요 했는데, 아니면은 뭐 스킨을 5m 스킨을 뭐 꼽는데 에러 한지, 그래서 수경을, 그러니까 마스크를, 제가 스킨을 못 껴서 스킨 꼽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대원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앞에 안 보여요, 박스가 안 보여요. 아니면은 뭐 스킨을 꼽아야 되는데 스킨이 안 꼽혀요. 그럼 마스크라도 드릴 테니까 마스크 끼고 스킨 꼽으세요 했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의 예상이고, 방송 나갔을 때 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짜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마스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을 몇 번 생각해보니. 근데 이 마스크는 우리가 내일 이제 화요일이니까 하잖아요, 강철부대. 그때 이제 다른 팀들도 마스크를 쓰는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안 썼으면은 이거는 진짜 뭐 어떤 부정적인 치팅인 것 같고요. 예. 왜냐면 미특수는 안 썼는데 이 사람 썼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예. 왜냐면은 킥박스를 획득하냐 못하냐, 미션의 실패냐 성공이냐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마스크가 있으면은 물안경이 아니라 마스크, 그러니까 그 잠수할 때, 프리다이빙 할 때 마스크 자체가 워낙 시야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게 있어요. 왜냐면 면적도 훨씬 넓고, 렌즈 면적도. 그래서 저도 이제 마스크를 껴봐서 이제 알고는 있기 때문에, 그 마스크가 이제 타 팀들도 이제 꼈으면은 그냥 미특수가 제 생각에는 시간을 줄이려고 마스크도 그냥 안 끼고 그냥 눈으로, 왜냐면 5m니까 그냥 꽂고 이제 왜냐면 그냥 어지간한 시야는 나오거든요, 그냥 눈 떠도. 예. 그래서 급하니까 시간 단축하려고 마스크 안 꼽았던 것 같고, 마스크는 다 지급돼 있었는데 그냥 선택 사항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서 치팅했냐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논란된 부분은 아예 빼셨네요. 선상 진입 시 UDT 두 명이 총기를 두고 가는 희대에 XX 짓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상에 요트 같은데 이제 테러범들 그 가판 비슷하게 있는 곳에 두 명 사살하고.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잖아요, 전개를. 근데 이제 그 미션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중간중간에 그 미션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아는 거지. 우리는 이제 카메라를 광각으로 보고 있고, 미션 사정 고지하는 걸 우리가 듣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체력적으로 숨이 차진 않잖아요. 시청하는 입장에서 막 숨이 차면서 힘들게 우리가 시청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상태인데,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 터널 비전이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그 미 특수는 다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총기를 들고 이제 총기로 쪼면서 이렇게 선실 안을 이렇게 진입했는데, UDT는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UDT 분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지만은 이게 이 사람들은 미션이라고 인식한 것 같아요, 진짜로. 미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가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패들링하고 앞에 두 명 제압했었을 때, 이 사이즈가 이 두 명 말고는 안에 절대 없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개인적으로 들어갔고, 총 놓고 빠르게 이제 기동하기 위해서, 빠르게 민첩성을 요하기 위해서 탄박스를 들 때도 총기가 걸구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배제시키고, 탄박스를 뭐 수령하고 뭐 안에 이제
폭탄 제거하고 약간 그런 세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몸에 걸붙이는 치장하고 있는 게 많이 없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전쟁 났으면은 어련히 UDT 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총기를 들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실제 전쟁이고 이게 탄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저 뭐야 마일즈 장비로 이렇게 가는 가상이라는 거 우리가 예능으로 알고 있잖아요. 참가 대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안이랑 선택을 하고 이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하고 또 이제 1분 1초를 이제 다퉈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간과했을 수도 있고 해서 이 뭐 안에 진짜 뭐 지니 어부들은 UDT 분들이 알 것 같은데 이 어떤 총기를 안 들고 가는 부분은 미특수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하고 또 미특수는 그러면은 멋났다고 이게 뭐 그 힘든 짓거리를 총을 뭐 일일이 다 쪼고 들어가갖고 총 옆으로 이렇게 걸쳐매고 그러고 이제 탄박스 뭐 들었겠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진짜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수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 김경백님은 이제 10여 년 교관을 복무한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그냥 제가 모르는 뭐 구독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제가 아예 모르는 익명인 사람들이 뭐 악플을 달거나 이러면은 더솔져서 나갔을 때 악플 달면 이런 것들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 그냥 단면적인 부분을 보고 나를 이제 평가하고 이제 욕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제가 악의적이게 나왔던 악의적인 이게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봐도 뭐 싫어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일반 병사를 나왔는데 유튜브에서 더 솔저스를 리뷰하면서 뭐 대테러나 특수임무 같은 거 자체를 안 했는데도 조승준 대원님은 좀 미션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대테러를 아예 모르시는 것 같다. 대테러 부대에서 제가 전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대테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왜냐면 그분이 대테러 부대 지금 출신이고 현역이시고 아니면 과거에 대테러 부대 저보다 더 단연히 있었으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어떤 리뷰의 어떤 조회수나 그 다음에 어떤 이 리뷰의 어떤 몰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단면적이게 저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깎아 내려가면서 단면적인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컷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10여 년 교관으로 복무한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저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뭐 김병규 교관님을 이렇게 그거 하겠다 하는데 뭐 지적하겠다면 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10년을 이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게 유세는 아니에요. 예, 유세는 아니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또 저도 부사관으로 근무해보니까 뭐 장교분들이 더 프로페셔널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교분들의 역량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김경백님의 이렇게 강철부대 나가기까지 제가 그때 강철부대 리뷰할 때 초창기에 이야기했잖아요. 겁나 긴 군 생활을 했고 이 사람이 잃을 게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하나만 보여도 이 사람은 무조건 잃을 게 많다고 해서 김경백님 같은 사람은 이게 나가서도 진짜 방영 기간 동안이나 뭐 이럴 때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냐면 저는 잃을 게 뭐 김경백님보다 더 나은 명성도 아니었고 뭐 단기 근무자였는데도 이 나가는데도 어떤 뭐 부대의 어떤 누가 될까 혹은 뭐 아니면 막 그럴까 싶어갖고 굉장히 온에어 되는 동안 더 솔저스가 굉장히 저도 이게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왜냐면 나로 인해서 뭔가 그러니까 내가 욕먹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뭐 마음이 아프고 뭐 아쉽지만은 그냥 뭐 어떤 특수전사 부분 뭐 부대 이런 것들이 막 뭐 누가 되고 이럴까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랑 압박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막 어떨 때 욕을 많이 먹을 때 진짜 프로그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그 짧은 어떤 당시에 힘들었을 때 당시에는 그래서 김경백님의 어떤 저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이게 뭐 제가 이 사람 뭐 우둔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길게 군 생활한 이런 어떤 관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짜 힘들거든요. 특수부대에서 길게 군 생활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단년 저도 해보니 진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사람의 커리어나 명성 같은 부분은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조금 저는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예. 이런 명성에 대해서 이게 이거에 대해서 복무한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하냐. 근데 또 편집점이나 강철부대 3에서 흐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했던 모습들을 다 일일이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면 다수의 사람들을 또 분배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잘했던 모습도 좀 소홀하게 보여주고, 또 못했던 모습들이 뭔가 부각되게 편집점이 잡혀버리면은, 진짜 저는 이번에도 또 느낀 거지만은, 뭐 13년 UDT에서 진짜 뭐 고참 전설이었다는 김경백 교관님도 이렇게 진짜 욕먹고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는구나 하면서 조금 저는 이제 아쉽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진짜 이게 장과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프로그램의 장과단. 진짜 뭐 장점이라 하면 자기 이름 뭐 이제 전역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판이 되겠지만은, 잘못된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포장돼 버리면은 완전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 멘트 중에 섣부르게 욕하실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정당당히 졌으면 아쉽지만 미군의 강함을 느끼며 인정하면서도 UDT에게 박수를 쳐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진짜 정정당당히 졌으면, 그러니까 그 아까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과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지략,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치팅들이 몇 개만 빠졌었더라면 되게 정정당당의 어떤 대결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다수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춰졌나 봐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겨도 욕먹었을 거고 저도 욕먹었을 거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특수부대가 아닌 시청자들이 봐도 아닌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데 섣부른 욕을 치부하지 마세요. 예, 섣부른 욕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제 의견을 보시면은 스스로 부끄러우실 겁니다. 부끄럽지 않다면 조달님도 잘못을 덮어버리는 상식밖에 꼰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정말 이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진짜 디테일하게 진짜 뭐 진짜 논문 쓰듯이 이렇게 써버리니까는 제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발언을 하다 보니 뭐 어떤 틀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지금 이제 대결했던 팀이 UDT밖에 없었다 보니까 UDT 시점 그리고 미특수 시점 위주의 이야기가 많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제가 또 이렇게 약간 틀린 어떤 구석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펼쳤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또 제가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 잘못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컨텐츠를 마무리하기 일전에 좀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 뭐 계속 제가 리뷰를 하다 보면은 또 틀린 생각, 여러분들 다수보다 제 혼자서의 어떤 틀린 생각이나 틀린 방향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신사적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되게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면 저도 수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피드백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마스크건하고 진입할 때 총기 아예 휴대 없이 그냥 맨몸으로 뛰어들어갔다, 두 대원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폭탄 박스만 이제 들고 왔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저도 이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하고 또 왜냐면 저도 리뷰를 그 강철 부대를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컨텐츠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철 부대를 시간 날 때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 날 때 보고 그걸 기억해놨다가 하고, 또 중요한 어떤 구다리 같은 거는 큰 틀로다가 제가 이제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놔요. 적어놓고 이제 집에 와갖고 생각날 때 그래 여유 시간 이제 났을 때 이용해갖고 컨텐츠 이제 보이스를 따요. 이렇게 지금처럼 딴 다음에 이제 사진 입혀갖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이렇게 올리는 어떤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게 이어지진 않아요. 제가 왜냐면 유튜브가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갖고 쭉 이어져서 제가 컨텐츠를 했다면 좀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약간 빼먹거나 좀 더 잊고 있지, 그러니까 방송 보고 바로 어떤 리뷰 풀고 하면은 디테일한 부분들도 이제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리뷰하는데 좀 더 생생하고 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을 이제 하자면은 너무 이제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의 어떤 생각들도 이제 하나의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와 UDT 감싸네, 역시 특수부대 다 똑같노, 한통속이노, 막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앞으로 UDT 싫어할까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저는 다 이제 두루두루 응원하고, 어쨌든 나간 사람들 졸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강조하지만은 어쨌든 근데 뭐 이 사람도 근데 트롤 짓거리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빌런 짓거리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뭘 대단하냐, 10년 군 생활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치부나 할 수 있지만은
저도 진짜 이걸 나가기까지 이 경쟁률을 뚫기까지 있잖아요. 더 솔저스도 뭐 강철 부대에 비하면은 되게 흥행하지 못한 프로그램이지만 SBS에서 방영하고 돌이켜 보니 되게 어떤 비중이 있었던 저의 살아왔던 커리어 중에 프로그램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거 과정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김명기 교관님 유명하다라고 해서 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범죄 경력도 뭐 없어야 되고 아무튼 막 겁나 다양한 요소가 충족돼야지 이렇게 한 팀이 꾸려지는 거거든요. UDT라는 팀 혹은 뭐 HID라는 팀, 707이라는 팀.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TV에 비춰지는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거고, 이 사람들은 방송에 방영되면서 뭐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 오고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쫄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돼요. 아, 나 안 좋은 모습 나오는 거 아니야? 와, 나 또 이상하게 빌런으로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방영 기간에 막 3-4시간씩 자고 아예 잠 아예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엄청 예민해 있고 진짜. 왜냐면 저도 이제 나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면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가 있는 사람들은 방송에 원에어돼 있는 사람 동안 엄청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아니면 뭐 한편으로 좋은 모습 나온 사람들은 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 이거 보면 나가는 사람들 보면 웃는 사람 있고 우는 사람 있고 진짜 극과 극이 된다. 트롤이 있어야 되고, 강철 부대든 뭐 더 솔저스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면에 있어갖고 트롤이 있어야 되고, 빌런이 있어야 되고, 천사가 있어야 되고, 히어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역할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뭐 제작진이 키를 갖고 있고, 편집자가 키를 갖고 있고, 거의 PD가 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랜덤박스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솔저스 같은 경우도 엄청 플레이를 잘했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일일이 그 사람들만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호명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 못했는데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 뭐 공정성이 어긋나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기준에 하고 또 뭐 공동의 입으로 얘는 진짜 플레이 잘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더 솔저스에서 분량이 아예 안 나오고 진짜 아예 다크템플러 같이 나온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델타 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 제작진들과 편집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띄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중간중간에 놓쳤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별로 희소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다 잘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랜덤 박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엄청 그 뭐지? 뭐 강철부대 원이든 투든 생각보다 플레이나 뭐 체력이나 어떤 기술적인 거 부족한데, 어떤 비주얼이나 혹은 뭐 아니면 뭐 어디 구다리에 하나 잘 얻어 걸려가지고 엄청 이 사람 분량이라든지 주목 많이 받아가지고 방송 이후에 되게 잘 된 사람들도 있고, 되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약간 랜덤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제가 어떤 좀 얄팍한 어떤 컨텐츠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실망을 시켰다면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어쨌든 뭐 4화 리뷰해야 되고 5화 리뷰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리뷰 강철부대 방영하는 동안 강철부대 관련된 주제로 리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UDT 분들도 어쨌든 UDT 분들이 떨어져 버렸으면 뭐 쌍욕하고 뭐 하면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고, 뭐 이질감이 들고 이물감이 들더라도 방송에선 계속 우리가 UDT를 봐야 되잖아요, 당분간은.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좋은 시선이다 안 좋은 좋은 시선으로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근데 진짜 이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 복선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진짜 우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강철 부대를 제가 쭉 분석해 보다 보니 분석적으로 봤었을 때 한번 팀을 완전 꼬라박아 놓으면 다음 회차나 다다음 회차 때 그 반등하는 복선을 무조건 만들어주더라니까요. 하고 떨어지는 팀이더라도 감동적인 구다리를 엄청 찝어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감동과 어떤 군인 정신과 그 다음에 뭐 특수부대 어떤 끈기 같은 거를 굉장히 포장시켜 놓고 아름답게 퇴장시켜줘요. 네. 그치만 UDT는, 그러니까 지금 UDT는 제가 당장은 안 떨어질 것 같고 잘 할 수 있는 어떤 복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예, 진짜 다른 프로그램과 틀려요. 강철부대는 진짜 이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반등할 것 같은 느낌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또 사심이 아니고 또 UDT 또 감사한다 조달 막 조달 또 뭐 UDT 또 똥꼬 빠노 막 조달 또 막 조달 역시 학연 지연이노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근데 저는 약간 패턴을 분석해본 결과 UT가 뭔가 반등할 어떤 복선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갖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대해서 암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기대해서 또 좋은 모습하고 또 이거를 덮을 수 있는 또 멋있는 플레이들이 나오기를 또 기대해보는 거죠. 아무튼 오늘 좀 컨텐츠가 많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가지 봐봐요. 네, 할 말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UDT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주제로 했잖아요. 근데 이 대결이 어떻게 보면 미 특수와 그다음에 UDT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더 솔저스 나가가지고 이제 뭐 미군 특수부대, 외국 특수부대 분들, 뭐 군대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국 특수부대 분들 스치면서도 보고 뭐 훈련하면서도 가볍게 보고 했었지만은 그때 기억은 이제 좀 가물가물하니까 뭐 어땠는지 감도가 좀 흐리지만은 뭐 어쨌든 뭐 그 사람들 뭐 그들만의 뭐 자부심이 있고 그들만의 멋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그냥 기억이 남고, 더 솔저스 나가서도 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스웨덴의 요한 팀장, 그 다음에 사스의 제이모트는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나 또 그 부대에 대해서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고 또 무엇보다 또 제가 알게 됐던 거는, 제가 전역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제가 미군 부대를 되게 좋아해서 주한미군 부대 같은 데를 이제 많이 출입을 했었어요. 그 출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잖아요. 그래서 출입하면서 이제 뭐 미군, 그러니까 미 특수부대가 아니더라도 미군들에 대한 어떤 위대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진짜 미군들이 갖고 있는 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하고 또 군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또 자기가 이제 또 일하고 있는 이런 군인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어떤 막 엄청 이런 프라이드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한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다 봤었거든요. 봤기도 봤고, 또 이제 제가 또 고마운 게 한 단계 더 거쳐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특수부대분들하고 제가 합방도 하고 여러 유튜브 하시는 이제 특수부대분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듣는 것들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그 사람들도 교류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미 특수부대 지금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인데, 미 특수부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근거와 또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많이 해준 것들 제가 또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이제 이 컨텐츠를 끝내고 싶은데, 진짜 미 특수부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예능적인 요소에서는 뭐 누가 이길지는 뭐 강철부대 3에서 까봐야 되겠지만은,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게 전역에서, 왜냐면 제가 특전사에 현역으로 있었을 때는 내가 제일 세라는, 내가 낸데, 내가 특전사 뭐 현역일 때는 제가 제일 세다, 우리 부대가 제일 세다, 이런 자긍심이나 자부심으로 이렇게 살았고, 뭐 미 특수부대가 와도 뭐 질 자신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땐 거고, 이제 나와서 이제 넓은 시각으로 보니까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과 여러 가지 어떤 뭐 컨텐츠들과 또 여러 유튜브에도 많잖아요. 하고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뭐 어느 부대가 너는 제일 대단한 거 아니냐면, 저는 미군 특수부대 뭐 그린벨의 델타포스, 네이비실, 그다음에 위해병대, 그다음에 뭐 레인저, 그다음에 그 뭐냐 대북으로, 이런 애들이,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전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좀 최강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술이나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전술적인 부분이나 또 경험적인 측면이 워낙 크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진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진짜 실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어떤 전술 가진 어떤 미션을 한다. 강철부대 뭐 포인데 뭐 리얼로 해. 리얼로 진짜 실탄 사람 진짜 죽여. 그런 다음에는 너 어느 팀 걸래? 뭐 UDT 걸래? 아니면 뭐 HID 걸래? 어디 건드리 하면 전 진짜 미군 특수부대 걸거든요. 예. 하고 실제로도 저도 미군 특수부대 분들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군 특수부대들의 어떤 영화, 그다음에 드라마, 실팀이나 그다음에 또 실 관련된 뭐 드라마 이런 거 다 봤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저는 미 특수부대에 대한 로망도 있고 리스펙트도 있고, 약간 저도 특수부대 출신이지만 한국에 약간 우러러보는 경향이 진짜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진짜. 예. 같이 훈련하고 뭐하고 실제로 맞닥뜨리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고, 그렇다고 뭐 네이비실이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서로 이제 상호존대하면서 이렇게 어떤 작전을 한다거나 연합작전을 한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겠지만은, 실제 경험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지원받는 어떤 인프라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실제 몸에 배어있는 머슬 메모리로 배어있는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선진화돼 있어서 따라가는 거 정말 저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진짜 어느 특수부대보다 저는 기술력이나 특수부대의 어떤 자원 가지고만 봐가지고 10명 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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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술로 뭐 실제 뭐 올림픽 경기처럼 실탄 경기로 사람 죽이는 뭐 이런 거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전 진짜 미특수가 엄청 강하다 생각하고, 진짜로 미특수에 대해서 뭔가 이런 존경의 어떤 그런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예. 뭐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진짜 드라마 연기인데도 되게 프로페셔널한 모습들 많이 보이고 진짜 멋있고 진짜 뭔가 리얼한 느낌 많이 들고 하고, 실제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용병으로 네이비실이나 그 다음에 뭐 그린벨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근무
근무나 아니면 교류나 연합작전이나 하고 또 전역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뭐 이런 워크샵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썰 같은 거를 많이 들었는데 좀 많이 틀리긴 틀린가 보더라고요. 저도 맞닥뜨려 본 경험들이 몇 없지만은 정말 틀리긴 틀리고 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실제 갖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뭐 이렇게 우리 특수부대들 중에 전투부대 뭐 그다음에 특수전 하는 팀들이 해가지고 뭐 UDT, UDU, HID, 707, 뭐 특전사 이렇게 뭐 나왔지만서도 뭐 그중에 뭐 저는 진짜로 뭐 극단적이게 뭐 한 팀을 뽑으려면 누굴 뽑을래라고 한다면 예능 요소 빼고요. 예. 그러면은 저는 진짜 미군 특수부대를 뽑죠, 당연히. 하고 또 걔네들이 군 생활을 10년 한 게 우리 같이 이제 전쟁국이 아닌 휴전국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선에서 파병 갔다 오고 그다음에 실제 작전으로 뭔가 적과 그다음에 실탄이 오고 가는 어떤 경험이나 분위기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지형이나 뭐 실제 그런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안 쌓인 부분하고 그 사람들은 실제 어떤 교전을 했던 어떤 이력과 그다음에 실제 어떤 전쟁 지역에서 일선에 있는 거하고 이런 느낌과 그 경험치는 아예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냉정하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래갖고 진짜 이런 부분에서 진짜 값어치가 누가 더 높냐 어느 특수부대가 제일 높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이제 과감하게 이야기한 게 미특수부대거든요. 그래서 미특수부대를 내려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도 같은 대한민국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UDT 우둔하고 뭐 HID 좋다 하고 UDU 좋다 하고 저 뭐야 왜냐면 제가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UD 미특수부대들은 일찍 떨어질 거라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뭔가 시기를 느껴가지고 일찍 떨어진다. 아니면 이 사람들을 얕잡아봐서 제가 일찍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예언한 건 아니고요. 이게 한국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뽕을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특수부대 절대 우승 못해요. 저 이건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미특수부대가 강철부대 3에 우승한다? 이거는 진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방송 끝나자마자 지금 미국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이후에 컨텐츠를 펼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UDU나 HID나 707이나 뭐 특전사 아무튼 그 참가했던 대원들 중에 한 팀인데 그 명성이나 영광으로 어떤 컨텐츠나 강철부대 제작진들도 배불려 줄 수 있고 뭐 하는 어떤 이후의 어떤 수익 구조나 어떤 삶이나 그런 것들은 그 뭐냐 그런 베네핏은 한국 팀이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일찍 떨어진다라고 저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력이 낮아서 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한 건 없어요. 그래서 군 생활들도 엄청 길게 했잖아요. 걔네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군 생활 하는 것도 특수부대 훈련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억압받고 진짜 뭐 통제받고 하는데 걔네들은 진짜 실전을 토대로 하고 또 실전에 항상 배치돼야 된다는 어떤 약간 그런 긴장감과 또 그 어떤 비전투 국가에서 느끼지 못하는 약간 그런 어떤 뭔가 더 어떤 그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경험치가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예. 미특수가 그래서 미특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부분 뭐 실전 한 부대들 뭐 실전에 투입된 부대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하고 그치만 근데 그런 워낙 빈도나 그다음에 그런 역사나 하고 또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이 미특수가 너무 이제 타국에 비하면 넘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